안녕하십니까.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스미레 초단이 오늘 두 번째 상대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로 선흥욱 구단인데요. 2경기 1구 김영상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미레 초단이 이번에는 선흥욱 구단과 만나게 됩니다. 선흥욱 구단도 사전에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네,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네. 스미레 초단의 이름은 들어봤고 이제 바둑은 본 적이 없지만 전투형이라고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나도 전투형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 바둑을 보여주면서 빨리 두면서 꼭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구단의 체면을 걸고 꼭 네. 1, 2국은 승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게 세 판 두는 건데 세 판 중에 두 판 이기면은 네. 끝나는 걸 이제 아, 이선승제로 좀 착각을 할 네, 수도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있고 아니면 네. 1, 2국을 이기면 3국은 좀 봐주겠다라는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투형의 두 기사가 만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말 기대가 됩니다. 스미레 초단이 어떤 선수들에게 도전을 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입니다. 7월 10일에 시작해서 약 한 달간 이 대결을 펼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국을 하고요. 금요일은 1국, 토요일은 2국과 3국을 연이어 펼칩니다. 자, 승패 상관없이 이렇게 세 번을 대국하게 되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 주어지고 초읽기는 40초입니다. 속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흥욱 구단한테 매우 적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과 대결을 하게 될까요? 대진표 보여드립니다. 자, 지난주 1경기에서는 김채영 6단과 맞붙었습니다. 네, 결과는 세 판을 모두 졌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바둑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경기 들어갑니다. 2경기 상대는 선흥욱 9단이고요. 이어서 3경기 서봉수 9단, 4경기 정유진 초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미레 초단이 1경기에서는 김채영 선수에게 잘 버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벌어진 자국 기전에서도 쉽게 밀렸던 것 같아요. 네, 김채영 육관과 대국 후에 이제 우에노 네. 아삼이라고 요즘 일본에서 한창 뜨고 있는 기사하고 센코베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 바둑 내용은 좀 아쉽긴 했어요. 초반부터 이제 좀 차이가 벌어져서 그 네. 이후로는 쭉 밀렸는데 수읽기나 이런 능력은 발군의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데 네. 이제 바둑을 짜가는 것 그리고 이겼을 때 바둑이 좋았을 때 이기는 길을 밟아가는 것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험을 쌓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풍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신나게 싸우겠죠. 아무래도 선흥욱 구단하고 두면은 네. 저처럼 좀 순한 양들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속기와 전투하며 빠지지 않는 선흥욱 9단인데요. 역시 전투형 스미레 초단과 만났습니다. 이 경기 1국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스미레입니다. 이번 오로 챌린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사부님, 손옥 사부님, 소분수 사부님, 정유지 언니, 대극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미레 초단이 일본에서 아주 귀여운 영상을 네. 보내줬습니다. 앙증맞네요. 네, 정말 대국할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네. 인터뷰한 것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하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약 2년간 도장에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로도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사실 내용 면에서만 보면 4경기 중에 2경기가 가장 치열할 것 같긴 해요. 4명의 기사 중에 가장 전투형 기사가 이제 선흥욱 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선흥욱 구단 별명 혹시 아세요? 별명 저는 알고 있는 건 손오공. 손오공이에요. 네. 손오공 같이 이제 그 손오공 느낌이 있잖아요. 좀 선흥욱 사과 휘두르는 바둑이. 그런 예.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발음도 비슷해요. 선흥욱, 손오공.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별명이 삼초서예요. 삼초서. 아, 왠지 뭔지 알 것 예.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3초 안에 손이 나가요. 네.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게 이제 선흥욱 구단이 워낙 빨리 둬서 깜빡깜빡해서 이제 지는 바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선흥욱 구단에게 염주를 줬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다녔죠. 오른손으로 염주를 네. 이제 대국하기 전에 이제 묵념도 하고 염주도 굴리고 하는데
대국 한 10수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염주가 왼손으로 가요. 염주는 왼손으로 가고 이제 그때부터 또 속기로. 왼손과 오른손 각각 할 일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근데 바둑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빠르더라고요. 같이 이제 마작을 쳐도 빠르고, 네. 뭐 카드 게임을 해도 빠르고, 당구를 쳐도 빠르고, 술 마시는 것도 빠르고, 네. 술 마시는 것도 속기파예요. 뭐든지 빠르게 네. 정리하는 선웅욱 구단입니다. 자, 오늘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국 속도도 빠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선호국 구단이 요즘에 그 인공지능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선호국 구단 인공지능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아, 뭐 아직도 좀 예전에 네, 그런 그렇죠. 수법들을 많이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사실 흙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아마도 이게 눌러보면은 한 몇 %는 떨어졌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한 칸의 횡마가 나오잖아요. 네. 백이 들여다보면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들여다보면은 네. 이쪽으로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끊겼을 때 대책이 있을까요? 아, 이쪽을 끊으면 우선은 뒤로 단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좀 짭짤한 느낌도 드는데요. 반대로 이어야 되나요, 지금? 반대로 이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끊기면 싸우겠다는 뜻일까요? 선홍욱 구단은 이제 저하고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 이제 네. 선홍욱 구단은 바둑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별나라, 별세계 바둑이에요. 저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기풍이. 일단 그 유명한 축장문 안 되면 다 끊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선홍욱 구단 시니어 기사지만 온라인 대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대국을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 기사 중에 제일 많이 뒀을 거예요. 네. 수만 판 대국을 약 20여 년간 평균을 냈을 때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제 느낌엔 한 3만 판에서 5만 판 정도는 둔 것 같은데요. 야,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여기 나와 끊으면은 백이 좀 곤란하다고 하는 건데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두더라고요. 이렇게들 두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주니까. 네. 스미레 초단은 반대로 선우국 구단하고는 반대로 인공지능 공부가 워낙 잘 돼 있죠. 네, 역시 끊어가죠. 선우국 구단은 초반에만 아주 멀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해볼만 할 텐데 제가 엊그저께 선우국 구단 바둑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최기병 구단하고 시니어 바둑리그 둔 걸 봤는데 그 유명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 요도 정석. 요즘에 두지 말라는 아, 거잖아요. 네. 예. 그걸 이제 바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 정석을 선택을 했더니 순식간에 승리. 순식간에 8대 2가 돼요. 아. 초반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잘못 두니까 바로 이제 90%, 95%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두 선수의 초반은 어떨지. 선웅욱 구단은 잡히지 않으면 어쨌든 힘으로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뭔가 지금 이 이야기는 젖히고 있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받아야 붙이면 하고요. 거의 잡히니까 바로 받아야 되고요. 이때 이쪽을 치겠다는 얘기인지 치고 있겠다는 얘기인지 반대쪽을 상단을 붙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쪽을 잇고 네. 여기를 둘 때 붙이는 수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렇게만 봐서는 백이 더 바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게 바빠 보여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인공지능 이렇게 바빠도 또 나름대로 타개가 되니까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우상기에서 한 칸 협공했는데 여기 날일자로 씌우는 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이 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 늘거나 하면 이 한 점 잡아서 이건 백이 워낙 편안하겠죠. 네. 여기를 두고 이쪽을 껴붙이면 이렇게 치받으면 또 단수 치고 이을 때 축이고요. 축이 되기 네.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되겠고요. 이쪽을 막을 때 여기를 두고 그냥 꽉 이으면 이번엔 또 이렇게 두는 빈축이 있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하면 빈축이 되죠. 흙은 둘 중 하나는 살릴 수가 없는 예. 거네요. 이렇게 네. 꾹꾹 막으면 빈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은 그냥 느는 정도가 보통 같아요. 이렇게 느는 게 제일 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공부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고 우변을 또 압박할 수도 있고요. 먼저 압박해야 되나요? 먼저 우변을 압박할 수도 있겠고 상편은 또 흙이 이렇게 삼선으로 한 칸 띄어도 압박할 수 있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선우국 구단이 이제 가장 이제 강점이 이런 장면이잖아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정신없이 빨리 두면서 상대를 현혹해 버리거든요. 이게 수를 워낙 빨리 보니까 선우국 구단은 흙은 양쪽 백을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몰아 나가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이쪽을 밀고 여기를 꼬부리고 그다음에 이런 데가 또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니까 계속 이 백을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우국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네. 바둑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몰아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선우국 구단 하면 이제 우승 없이 준우승 많이 한 거로 대한민국 신기록 보유자였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15차례 가깝게 14차례인가요? 그 정도 준우승만 하다가 정말 운이 많이 없었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은영 구단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그리고 또 결승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서봉수 구단이 또 못지않게 막강했으니까. 네. 네, 그럼에도 이제 결승 진출을 그렇게 많이 했고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네. 대주배라고 이제 시니어 기전 생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웅욱 구단이 예전에 도전 5강이었나요? 네, 도전 5강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기사가 이제 선우국 구단. 3인자 자리를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3인자 자리를 거의 뭐 10년 이상은 지켰죠. 그래서 성적이 좋아서도 있지만 전투를 즐기고 속기로 두는데 잘 두기 때문에 팬도 굉장히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 하면은 선우국 구단, 김희중 구단 이제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사들이죠. 두 기사가 바둑을 도는데 8분 만에 끝났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일이 있었어요. 사진 기자가 사진 찍으러 왔다가 대국자들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온 거죠, 사진 기자가. 예. 조금 늦게 왔더니 대국자가 없어서 지각인가 보다 했더니 이미 끝나고 집에 퇴근을 하더라라는 예, 정말 전설과 같은. 전무후무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게 제한 시간이 5시간짜리거든요, 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10시, 12시에 끝나는데 선우국 구단, 김희중 구단은 이제 오전에 빨리 끝내고 퇴근하는. 백도 반격을 하는 건가요? 나가 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찔렀다는 것은. 근데 나와 끊는 게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 여기 늘면은 거의 잡힌 거 아닙니까? 늘거나 끼우거나 하면. 적당히 하나 씌워두면 잡혔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봉쇄가 네.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날일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 상변 2선으로요? 네, 찌르지도 말고 상변 2선 날일자 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네. 우변의 백돌만 살릴 수 있으면 백이 그렇게 나쁜 흐름으로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흙이 늘게 되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변의 돌이. 그렇습니다. 점점 선웅욱 구단이 좀 좋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웅욱 구단 식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손오공의 마법에 걸리면 네. 삼장법사가 나타나기 전엔 쉽진 않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한 점을 안 잡을 수도 없는데요. 네. 어제 보니까 강훈 구단이 통산 1000승을 거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선웅욱 구단이 보니까 1100 몇십 승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총 1800전이 넘고요. 네. 이 따냄으로써 이제 상변 쪽은 확실하게 살기는 했는데 스미레 초단의 생각은 이쪽을 늘면은 오히려 상변을 이런 식으로 둬서 좌상기 흙을 괴롭히겠다 그런 뜻일까요? 여기도 크긴 커 보이는데 네. 예. 근데 막상 제 눈에 이렇게 커 보여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또 백이 좋을 때도 있어요. 조금 갈라지는 게 싫다면 지켜야 될 텐데 안 지키죠, 역시. 예. 일단 우변은 접수하고 나서 네. 좌상기 흙은 또 설마 잡히겠어 하고 드는 거죠. 제가 그래도 잘 보고 있나 봐요. 지금 카타고 선생님이 흙이 좀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실리가 예. 크다고 봅니다. 우상기 일단 백돌이 거의 살기가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는 하나 젖혀둬야겠고요. 늘게 되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좀 신경 쓰이긴 쓰이죠. 지켜야 될까요? 지키는 모양이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일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치받나요? 아예 넘는 아, 것까지는 좀 심하겠죠. 이게 선수가 선우 구단이라면 강수를 둘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끼워서 이렇게 치고 단수를 치면은 패가 되면은 흙이 패감은 없겠죠. 네. 네,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흙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하나만 교환해 두고 이것도 손을 빼고 그냥 어디 둘까요? 뭐 이런 데 달려버릴까 아니면 중앙으로 탈출을 할까요? 여기 달리는 것도 은근해 보입니다, 막상. 벌어놨으니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적당히 살면은 두 집 네. 내고 살면은 백도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은 아니니까요. 중앙 쪽을 선택을 하네요. 이렇게 밀리면 흙도 우변 잡은 백돌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계속 늘기에는 백도 여길 밀어서 이런 것까지 전부 선수가 되면 이것도 불편해 보이긴 네. 한데요. 예. 워낙에 두텁네요, 백이. 이렇게 되면. 선웅 구단 네. 스타일이죠. 일단 버팁니다. 최대한 버텨놓고 네. 좌상기에는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선웅욱 구단의 기풍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두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시청자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단 수법이 나왔네요.
정말 실전적인데요. 중앙은 일단 두 점머리 맞더라도 여기는 이제 맞더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된다는 뜻이겠고. 이렇게 그냥 아예 한 칸, 뭐 한 칸 네, 정도 한 띄어서 칸으로도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위로 막으면 늘고 만약에 꽉 이으면은 네. 넘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반대로 여기를 끊으면 여길 나와 끊고 이 전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막으면 젖혀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데 입구자를 하면은 흑도 차단했다가는 석점 잡히면 아프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반대로 여기를 밀거나 한다면 이거는 넘어가게 돼서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선호국 구단의 매력 중에 하나는 저런 수들을 3초 안에 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넘어가면 그래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날일자를 해서 거의 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군요. 좌상기를 흑이 이 선에 늘거나 하는 게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백도 사활이 걸리잖아요.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끊기는 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그냥 늘어놓으면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살아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중앙을 전부 늘어서 또 버텨요. 예 잡힐 것 같지는 않은 형태거든요. 네.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탄력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일단 두 점머리 얻어맞으면 많이 아프잖아요. 네. 예.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일단 자상기부터 네. 넣네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집으로도 손을 빼네요. 흙이 느는 것이 싫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우변은 더 이상 백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몇 집이나 났을까요? 네, 5, 6, 7, 8, 9변. 한 35 정도 날까요? 5, 6, 7, 8, 9, 35집에 요 두터운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나중에 요런 데 붙이면 약간 그래도 뒷맛은 있겠네요. 아, 흙이 바깥으로 젖히면 안에서 삶을 도모할 수 있나요? 네, 안에 뭐 밖에 두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데 네. 찌르면 이때는 이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뭐 아주 그렇게 뭐 대단한 건 같진 않고요. 네, 활용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활용 수단 정도. 원래는 이제 저는 중앙 느는 걸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한 대 얻어 맞았으니까 그래도 여기 하나 지키는 게 지금은 또 나름 클 것 같아요. 그래야 잠시 후에 또 나와 끊는 것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예. 오늘 선흥욱 구단의 대국 속도 어떨까요?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은데요. 빠른가요?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빠르죠. 예. 젖혀 이어서 나중에 끊었을 때 좀 더 강력해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받아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를 받아라 이거고 받게 되면은 하변을 한 이만한치 벌려둘까요? 하변을 적당히 벌려두면은 우상기 흙도 우상기 흙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조금은 재밌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스미레 초단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호국 구단 같은 기사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두는 선수들은 다 정통으로 그렇죠. 공부를 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전적인 기풍은 못 봤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뭐 바둑도 그렇고 무협지 좀 보셨나요, 예전에? 아니요, 저는 추천은 많이 받았는데 못 봤습니다. 무협지를 보면은 네. 그 당대 최고수가 되려면 뭐 정파, 사파를 불문하고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겨뤄봐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내공도 쌓이고 여러 초식도 익히고 지금 하변만 벌려두고 백이 이제 좌쪽을 이거 최대한 넓혀서 굳혔더니 바로 삼삼을 파버리잖아요. 이제 집으로는 이제 월등하게 흙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고요. 초반에 스미레 초단이 당연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상이 잡히면서 네. 좀 기울게 됐습니다. 여기 끊고 한 점 잡은 게 좀 어떨까 싶어요. 네. 예. 그냥 날일자 했으면은 이 우변 백돌이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쪽에 돌이 쌓이니까 이제 이 백돌이 위험해졌죠. 오히려 스미레 초단이 공부량이 많더라도 알고 있는 대로 상대가 안 둬줬을 때 응징을 못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죠.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석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상대가 비틀어버리면 거기서 또 모르니까 네, 이게 원리를 모르면 그래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정석을 아는 사람들이 더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석대로 안 둬주면 또 거기서 답답하거든요. 네. 아직은 이제 스미레 초단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선흥욱 구단 같은 이제 저희 소위 말하는 괴초식을 만나면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는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흥욱 구단하고 둘 때는 30집 앞서 나가도 방심하면 안 되고 30집이 불리해도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스미레 초단 이제 5학년의 나이입니다. 참 다시 한번 바둑의 세계는 넓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미레 초단이 초반에 실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 선웅욱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중반, 중후반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사 4주간 펼쳐지는 스미레의 5로 챌린지입니다. 오늘은 2경기 1국, 금요일 1국을 두게 되고요. 토요일 2, 3국을 연이어서 대국 펼치게 됩니다. 야, 거기를 호구 쳤어요. 이건 흙이 나가는 자세가 이게 좋은데요. 너무 워낙 좋죠. 네, 근데 아마 스미레 초단 생각은 여기 그냥 늘었다가는 붙여서 넘어가면 집이 워낙 없는 바둑이니까 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말을 어떻게 접수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너무 소화될 것 같지 않은 흙인데요. 그렇죠. 이 호구 치면 탄력이 워낙에 네. 좋잖아요. 오히려 백이 걱정되는 돌이 또 옆에 하나가 있어서 네, 스미레 초단이 아직 그걸 모르네요. 선흥욱 구단하고 그럴 때는 좀 나빠도 꾹 참으면 기회가 오거든요. 때를 기다려야 예. 하는데요. 선흥욱 구단은 끊임없는 전투를 하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현재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선웅욱 구단은 5로 대국실에서 사이버로 네. 사무실이죠, 저기가. 그렇습니다. 사이버로 사무실이고 스미레 초단은 일본 기원인지 본인의 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시 같은 자리에서 네.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호구 치고 나서 보니까 이 좌변의 백돌도 이제 조금은 신경이 쓰이게 되죠. 네. 그거 과연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막으면은 만약에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으면은 일선 넘어가면은 살아 있잖아요. 연결이 네. 되니까. 그렇다고 이걸 패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뒤로 받기에도 이거 따내고 나서 쉽게 살고요. 쉽게 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저처 선수는 오히려 악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이 그렇다고 좌변을 또 다시 받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승리의 초단이 매우 당황한 것 같은데요. 네, 공격을 해야 하는데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아, 근데 그거 선수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스미레 초단이 선웅욱 할아버지를 만나서 매우 당황한 것 네. 같습니다. 예.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51화가 나는군요. 아, 그런가요? 네, 선우욱 구단이 58년생, 스미레 초단이 2009년생. 2009년생. 그러네요. 네. 서봉수 구단하고 하면은 거기다 또 플러스 5를 추가. 이 바둑이 이게 좋아요. 예. 남녀노소, 네. 노소 동락. 그렇습니다. 일단 흑계 입장에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데 날일자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라면 거의 이미 여기에 손이 나가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사는 지금 게 아니라 뭐 공격을 혹시 엿보고 있는 걸까요? 공격이요. 좌변의 백도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워낙 집이 많아서 그냥 날일자 정도 하면은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야 뭐 자산기야 다 받아줘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예상 밖인데요. 갑자기 안전하게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웅욱 네. 구단이 그리고 만약에 둔다고 하더라도 왜 여길 뒀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미니까 붙이는 수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보면은 여기 붙이는 건 너무 행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많이 유리해지니까 이제 추위를 타는 건가요? 추위를 타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자, 지금 찝은 것은 이제, 백도 지금 사실 호구 쳐야 되는지 그냥 꽉 이어야 되는지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될 장면이었거든요. 네. 네, 호구를 빠른 선택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어야 되는데 설마 지금 이 넘어가는 게 가능하면 큰일이거든요. 스미레 초단 입장에서는 이게 넘어가는 게 성립이 되면은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앞서 짚어주셨을 때는 백이 끊을 수 있다. 그땐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되겠네요. 그냥 여기 이렇게 꼬부리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만약에 패를 하면은 네. 패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패감이 생겼잖아요. 꽤 있어요. 크게 입장에서도 이걸 패를 들어가고 여기를 두고 해소를 하면 이런 식이면 좌변의 백대마 전체를 이제 겨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것도 약간 불투명하긴 하네요. 또 이거 두면 안 되겠고 안전하게 여길 둬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좀 세게 뒀다가 오히려 지금 다 되레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요 정도만 돼도 흑의 입장에서는 아마 만족일 텐데요. 횟감으로 양쪽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들여다볼 필요성은 이게 양옥을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선수가 될 테고요. 네. 백이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어야겠죠? 이때 끊겠다는 뜻일까요? 여기요. 근데 그거는 여기를 중앙을 두면 너무 얇아지는데요. 중앙 어디 둬야 되는데 여기 따내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면은 중앙은 흙이 뭐 아무 데나 둬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너무 얇아지는데 이게 몇 집 늘긴 늘었는데 한 열 몇 집 늘긴 늘었는데 중앙이 워낙에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연결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선은 중앙을 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선호국단은 그냥 쌍립 정도 해서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은 집으로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본 거로 보입니다. 그쪽을 여기가 크긴 큰데 여기 날일자를 씌우거나 하면은 좌변의 백도 위험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이쪽을 찝어서 다음에 이제 상변을 넘는 게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으면 그때 살아두겠다라는 건가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둬서 이쪽에 도려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중앙 끊어두고 상변 백대마다 아직 미생이 될 수는 있겠네요. 드디어 스미레 수단도 이제 네. 그냥 흑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하게 이제 반격을 시도를 하고요. 흑도 여기는 일단 우선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막히면 흑이 위험하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를 하나 단수 치는 것 정도는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확실히 안형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는 이제 다음에 호고 치더라도 젖힐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알기 쉽게 여기를 붙이기만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이제 아직 확실한 두 집은 아니지만 백이 잡으러 오려면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쌍립을 하게 되면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좌변 일선 막는 것도 선수고요. 그렇죠. 살아있네요. 네. 여기 막는 게 선수죠, 지금. 살아있네요, 그러면. 아이고. 자, 그렇다면 흑은 좌하 대마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백이 거세게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흑이 호구 치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치면 다음에 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데 두면은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심하게 두면 여기까지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힘을 하나 길러놓고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먼저 이런 데 붙이면은 네.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확실하게 예, 선수되고요. 이렇게 선수가 네. 되면은 이런 데 씌우면은 오히려 지금 백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스미레 초단이 현재까지는 이 선웅옥 구단의 괴초시기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뭔가 딱 타이밍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붙이면 이거 뒤로 후퇴하기에는 너무 당하죠. 예, 너무 아프니까. 예. 여기 후퇴해도 근데 이렇게 두면 다음에 쌍립이 있어서 후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그나마 백이 숨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역시 그런 것 같죠. 선덕 구단이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좋으면 좀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안정적으로 두는데 선덕 구단은 그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강수예요. 백을 잡으러 가지 않을 것이라면 미는 게 교환이 악수기 때문에 잡으러 갈 것 같고요. 그건 여기는 이어야겠죠? 있지 않으면 여기 치받으면 끊기니까 네. 이어야 되는데 백도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은 연결하지 않았다가는 바로 그냥 바로 전체가 다 잡힐 것 같은데요. 이런 데 어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기가 두들기는 게 또 기분이 아주 좋죠. 끊어서 싸울 수 없을까요? 뭐 그래야 그거는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여기에 벽이 쌓여지면 여기 아직도 좀 뭔가 수상쩍은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찌르는 거야 뭐 언제든지 선수일 테고 아직도 지금 수상쩍어요. 게다가 이런 데 두면은 상변, 중앙, 좌상기 전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스미레 초단한테 선홍옥 구단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준 것 같은데요. 초반에 요리조리 피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본인도 물론 전투력이 장기긴 네. 하지만 이 전투 하나로 지금 1100 몇십 승을 일궈낸 선홍옥 구단한테는 아직 내공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전면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끊어가야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미레 초단입니다. 네. 좀 이런데 못 끊으면은 이길 수가 없죠, 이 바둑은. 네. 선우 구단도 이렇게 계속 강수로 일관하게 되면 한번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에 치우쳐서 이제 네. 다그치다가 쥐도 너무 예, 신나서 달리면 나중에 실수가 나오게 되죠. 쥐도 적당히 이제 괴롭혀야 되는데 네, 저희 궁지까지 몰아붙이면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밀 수도 있지만 여기 이을 수도 있겠네요. 하변 베개 모양이 좀 안 좋죠. 여기도 뭔가 수상하죠. 중앙은 이제 적당히 연결은 될 테고요. 네. 좀 조금 수상하게 생긴 게 이런데 나와 끊으면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있긴 있나요? 그럼 먼저 붙여야 될까요? 흙이요. 이게 여기 두면은 한 칸 띄면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여치고 따냈다고 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큰 문제는 없나요? 흙이 잡힌 것 같죠? 이렇게 두면 패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최선이 네. 한 수 늘어진 배로요? 예. 맞고 이렇게 두면 패가 나긴 나는데 그 늘어진 패는 흙의 입장에서는 별로 내용이 없죠. 네. 수는 안 나네. 그럼 중앙 미는 게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중앙을 그냥 밀어붙이는 게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그리고 다시 있네요. 중앙은 밀어봤자 꼬부려봤자 한 칸 띄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꼭 게 패를 내지 않더라도 찌르고 이 선 붙이면 좀 끝내기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할까요? 이게 막아야 되잖아요. 네. 사활이 걸리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막는 것까지는 선수예요. 하변에 백이 뭐 한 칸을 띈다던가 하면 날일자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 두 칸을 눈목자는 눈목자를 하더라도 네. 이런 데 붙이면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두 칸을 두더라도 이쪽을 붙이고 젖힐 때 끊으면은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귀는 이제 백이 있겠죠. 요런 즐거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꽉 있고 다음에 이제 먹여치거나 여기 밑으로 붙이거나 해서 요런 즐거움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받아줘요. 정말 인내의 한수네요, 그거는. 선수로 많이 당한다고 보고 지켰고요. 예, 지금 신바람이 난 것 같은데요, 토너보다는. 지금 여기는 이제 하변을 먼저 둬서 계속 괴롭혀도 백이 좀 갑갑해 보이고요. 중앙을 계속 밀어두고 이 상변, 상중앙 쪽 뭐 안 되나요? 백도 요런 데가 선수라 당장은 잘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흑도 그냥 여기서 요 정도 둬서 네. 이 백도를 중앙에 백돌 넉점을 공략을 하면서 바둑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또 백이 약간 괴롭긴 하죠, 지금. 주변에 흑이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남아있는 곳이 우변과 우한데 네. 이곳에서도 백보다는 흙집이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붙이고 젖힌다던가 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우선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뚫으면 별건 없네요. 이렇게 해봤자 뭔가 놓고 따내게 네.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쉽게 살 네.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로기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거는 콕 찔러서 우선 우상기를 접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끊는 게 또 있어요. 워낙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둑이. 지금 백이 두 번을 둬야 되는데 중앙도 둬야 되고 여기도 늘어야 돼요. 네. 그래도 는다고 하더라도 흑이 계속 압박을 하면은 사는지조차 의문이고요. 중앙에도 단점이 하나 남아 있고. 스미레 초단이 아마 여태까지 바둑도 본 상대 중에서 가장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입단하고 나서 몇십 판을 치렀을 텐데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단하고 38판을 둔 것 같더라고요. 네. 작년 올해 해가지고. 네, 선우욱 구단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과연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스미레 초단이 1경기와는 다르게 선우욱 구단에게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선호욱 구단하고 두면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가드를 좀 내리고 좀 본인을 먼저 단단하게 지키고 싸움을 네. 해야 되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선호욱 할아버지의 무서움을. 그렇죠. 5대5로 싸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초반에 스미레 초단이 좀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으니까요. 선호욱 구단도 바둑이 좋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공격을 하네요. 이 구차 네. 혹시라도 하변에 뭔가 벌어질까 봐. 멋들어진 행마인데요. 예, 신바람이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응수하기가 아주 괴롭네요. 아, 갈라서.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거 밑으로 밀 수도 있겠네요. 아, 그냥 밑으로 밀까요? 여기도 백이 살려면 고생 좀 해야겠는데요.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냥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살아도 거의 생불여사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또 중앙도 지금 흙이 네.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도 찜찜하고 적당히 공격하다 상변만 쌍립해도 백이 집이 별로 없어요. 하변에 집 해봐야 뭐 10서너 집 정도 될 테고 상변 20집 한 25집밖에 없는 형태라 우상만으로도 상대가 되겠네요. 우상 하나로 다 네. 제하고도 남죠. 문제는 그리고 이거예요. 이 우변의 백돌도 지금 어디 뭐 이런 데 막으면은 여기 차렷하는 게 선수가 되고 또 날일자 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형태죠. 공도가. 곧 항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바둑은 흙이 너무 실수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젠가부터는 네. 예. 이 집도 많은 데다가 열분돌도 없고 네. 너무 어린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예. 너무 가혹하게 지금 예. 구단의 체면을 걸었으니까 확실히 일국에서 보여줍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좀 적당히 그냥 좀 살려주고 상변만 네. 해도 여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모든 바둑 팬이 이 대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적당히 하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요. 몰 수 있을 때 휘몰아 쳐야겠죠. 예전에 일본에 후지츠베 말고 이제 도요타 덴소베 말고 또 IBM배라고 있었어요. IBM배라고 네. 속기 대회 있었는데 그때 선우욱 구단이 그 IBM배 나가서 한 두어 차례 이상 나가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우승 준우승까지는 아니지만 네. 4강, 8강 정도까지는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일본 바둑 팬들도 당시에 그 선우욱 구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초창기 때는 이제 TV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한국 대표로 많이 나갔고요. 워낙 캐릭터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선우 구단만이 딱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확실히 바둑이 선우국 구단이 워낙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니까 그 선우국 구단의 마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스미레 초단이 둔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선우국 구단한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스미레 초단 입장에서 그래도 좀 이 경기에서 승리를 좀 한두 번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좀 속기로 두면서 또 실수도 네. 많고 하니까 그래도 제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너무 저승사자인데 떼굴떼굴 구르고 있죠. 어쨌든 가장 괴로운 사람은 지금 스미레 초단일 텐데 네. 그래도 여기는 부분적으로 네. 뭔가 해내긴 해냈죠. 이렇게 하고 2점을 잡으면 해내긴 해냈는데 이렇게 된사선 치더라도 중앙을 단수 쳐서 잡게 되면은 뭐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아주 잘 됐죠. 네. 근데 스미레 초단은 이 한 판 졌다고 뭐 좋은 경험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고수가 되려면 강호의 고수가 되려면 아까 제가 무협지 이야기를 좀 했지만 네. 세상에 있는 그 별의 그 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림의 고수들이. 이런 무림의 고수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봐야 본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 스미레의 오로 챌린지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살려주긴 했지만 네. 우변을 막아서 정리가 되고 또 하중앙 쪽에 백돌 5점 접수를 했고 이쪽을 백이 받아주면 상변을 그때 둬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네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수를 내면서 집을 크게 내고 살았습니다만 반상 최대의 곳은 흑에게 뺏겼습니다. 역시 오늘은 좀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이 10분에 40초 초읽기 바둑이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누가 두느냐에 네. 따라 다르죠. 이 선우국 구단 말고 또 전설의 속기왕이 또 김희중 구단이 있잖아요. 네. 김희중 구단이 얼마 전에 이제 지지옥션배 아마 신사 대 아마 숙녀의 대결에서 15분을 쓰고 그렇죠. 15분을 네. 쓰고 이겼다는 뭐 옛날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요. 뭐 8분에 한 판씩 두는 적도 있었는데 이 김희중 구단이나 선우국 구단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선웅욱 구단은 뭐 행사 때도 좀 보면 이제 명사들과 지도기도 두잖아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제일 거침없죠. 예. 빨리 져주더라고요. 잘 드시네요 하면서 바로 돌을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네, 여전히 이 중앙은 백이 끊더라도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을 단수치고 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끼워 이으면 두 집 내고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다 받아줘서.
지금 이 바둑 적당히 그냥 한번 쉽게 한번 세보겠습니다. 젖혀있고 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11집. 이것은 여기 눈목자하고 다 받아도 셋, 넷, 다섯, 14집, 25에 이건 9집 정도로 보고요. 34, 36, 40, 41, 끝. 덤까지 해도 47.5에 뭐 아무리 그냥 풍족하게 세줘도 쉬운 집이 안 나거든요. 네. 흙은 이거 그냥 뒤로 다 후퇴했다고 쳐도 5, 6, 7, 8, 9, 10, 22, 26, 36, 38, 39, 40, 시은, 시은 하나, 시은 여섯, 시은 일곱, 시은 여덟, 시은 63집. 이것만 해도 넉넉한 데다가 지금 어딜 둔 거예요? 좌변에 치중을 갑자기 갔는데요. 뭐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죠. 예. 손 빼도 되는 거죠. 그냥 여기 막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막으면은 큰 문제 없겠죠. 생김새가. 흙은 여기서 선수 한 집만 내면 되니까요. 네, 막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찔러도 받아서 따내는 게 있어서 여기 둬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또 한 집 낼 네. 수가 있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림이 하나 있긴 있었네요. 그래도 스미레 초단이 노림수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1선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 한술 더 뜨네요. 네. 네, 치중한 돌은 연결이 안 되고 흙은 살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 수 손해봤네요. 괜히 둬서.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돌을 거두기 위한 네. 그런 수 같았어요. 뭐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 이제 거기- 끝을 내러 갑니까? 이거는 이으면은 이쪽 치 받아서 나와 끊겠다는 뜻이죠. 나와 끊으면은 집이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네. 아이고. 지금은 여기 이런 입구자 할 선수할 틈도 없죠. 이 5점이 제압이 아, 당해 있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바둑은. 흙은 약점이 없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좌변 봤네. 공격할 때 조금 더 치열함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네. 있기 때문에 약점 투성이가 됐어요. 지금은. 우상기에서 확실히 그 백돌 지금 우상기에 백돌 5점 잡힌 네. 원래는 6점이었죠. 거기 잡힌 게 워낙 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후에 좌변의 흑돌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네. 못했고 좌기도 흙이 3-3 들어갔을 때 그래도 좀 세력을 쌓아 놨어야 됐을까요? 그때는 근데 좀 늦은 것 같긴 해요. 예.
배윤진 3단 혹시 입단했을 때 대왕전 참가한 적 있었나요? 그 언저리에 없어졌던 것 같긴 한데 한 20년 전 일이라서 네.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그 대구 매일신문인가요? 거기서 네. 주최하던 대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대왕전의 스타가 선흥욱 구단이에요. 왜일까요? 우승은 못했는데 준우승만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년 연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왕전 하면은 선흥욱 구단, 명인전 하면은 서봉수 구단, 왕이전 하면 유창혁 구단이. 지금처럼 속기전이 많았다면 훨씬 더 성적이 좋았을 수 있겠어요. 꼭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네. 속기로 둔다고 하더라도 속기 바둑에서 성적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장고파들이 속기 대회에서 더 성적이 그런 좋- 것도 예, 그런 있죠. 것도 있어요. 네, 백은 좌변에도 약점이 있고 중앙도 대책이 없습니다. 네, 선흥욱 구단의 흑불개승입니다. 네, 전투형의 스미레 초단이 오늘은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졌습니다. 너무 무서운 전투형을 만나가지고 힘을 한번 못 써봤는데 이런 네. 것도 다 이제 스미레 초단에게는 약이 될 테니까요. 좀 좋은 경험을 했다고 봐야겠죠. 오늘 계속 전투를 하긴 했지만 승부처는 역시 초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초반에 아마 그 우상기 쪽이 잡혀서는 좀 스타 출발이 좋지가 않았고 네. 그 이후로도 좀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했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좌변이 쉽게 살아서는 바둑이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스미레 초단이 초반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대국은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는 백이 뭐 재미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원래 흑도 여기서 뭐 입구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요렇게 입구자 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요 정도의 그 포석이라면은 백이 불만은 전혀 없을 테고요. 네. 이제 스미레 초단도 전투에 워낙 자신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날일자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날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변을 갈라쳐서 좀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도 그 선흥욱 구단하고 둘 때는 좋은 전략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싸움이 붙었다가 사실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것까지도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흑이 우변을 공격하고 한 칸을 띄었는데 이게 이제 한 칸 뛴 수가 나와서 끊는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뛴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끊어지는 행마를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나와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날일자 해가지고 두면은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흑이 우상 106점 봉쇄하긴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 늘더라도 다 받아주면은 네.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칸 뛴다던가 오히려 흑도 약해지기 때문에 흑이 더 피곤할 수도 있는 전투입니다. 지킬 게 너무 많죠, 흑이. 네. 보강해야 될 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전은 여기를 나와 끊었더니 물론 한 점 잡을 때는 기분이 좋죠. 빵 따냈으니까. 다만 우변을 늘었더니 이 백돌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으로도 클 뿐더러 우변에 두터운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력적인 형태가 된 거죠. 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상변을 뒀는데 흑이 도망가고 나니까 다음에 중앙 쪽을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넘겨줬죠. 네.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차단이 어려웠을까요? 일단 저라면은 저는 여기를 하나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흑돌 석점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투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시점은 너무 싱겁게 돼가지고
너무 중앙으로 두 점머리 하나 뭐 두드린 건 기분이 좋았지만 젖혀 있게 되니까 너무 싱겁죠. 흙이 거의 덤 가까운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좀 싱거워진 것 같고요. 이 수도 어차피 좌상 쪽에 있는 흑돌을 못 잡을 거면 여기 막는 것보다는 호구 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 아예 넓은 곳을 가든지 해야 아예요. 됐을 것 하변을 같은데요. 둔다던가 네, 여기를 지킬 거면 화점의 자리보다는 호구 쳐서 지키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좌변의 공격을 노린 나머지 네. 그쪽을 막았고 자, 여기 벌리고 나서 3, 3을 들어가니까 이 돌이 살면 백이 집이라고는 좌상기의 열집, 뭐 상변의 열집도 채 안, 합쳐서 20집이 채 안 나잖아요. 네, 흙은 이제 우상기 모양만 이제 한 35집 정도 갖춰져 있고 여기도 몇 집이 5집 정도 있고 하변의 모양 흑돌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제 많이 불리한 바둑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집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해갔는데 여기 호구 치는 모양이 오니까 이게 백이 흙을 공격하는 건지 흙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그것도 어려울 정도로 네. 흙 모양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 네, 흙은 한쪽을 확실히 살려뒀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네, 붙이고 나와서 호구되는 자세가 나오니까 이게 백의 입장에서 할 게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이 흑돌 모양도 워낙 좋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게다가 좌변에 이제 백 모양조차도 네. 미생마고 여러모로 지금 바둑이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집이 많은 흙이 걱정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판을 풀어나기가 정말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로도 수손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미 이때 바둑은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요. 선흥욱 9단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전투형의 두 기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 12살 소녀에겐 너무 가혹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선호국 구단이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둑이 진행되다 네. 보니까 스미레 초단이 아예 힘 한번 써보지를 못했는데 네. 스미레 초단이 앞으로는 상대 봐가면서 싸워야 돼요. 선호국 네. 구단 같은 그 전투형하고 둘 때는 좀 두텁게 네. 내 모양을 좀 지켜두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해도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계속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데 본인이 엷은 상태에서 싸움을 걸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인내심 그런 것도 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공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미레의 도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